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내신 영어 폭망한다. 그쵸? 그래서 매력적인 실패 코스, 이렇게 아이들이 빠지기 십상인 이런 실패로 가는 달콤한 코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뭔가에 대한 실패 요소를 찾는다는 건 그럼 그 반대 과정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곧 성공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맞아요. 같이 한번 보면 이래요.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내신 대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잘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내 자신이 가진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내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적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말이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우리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저 요인을 바꿔 치워야 되는데 저 둘 중에서 뭐는 바꿀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근데 다른 뭐는 못 바꿔. 이게 뭐지? 그쵸?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걸 바꾸려면 무슨 교육 제도가 바뀌거나 엄청 큰 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 둘씩 치워보자는 거지. 왜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무엇이 돼? 그쵸. 구실이 되고 핑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모집단의 우수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A라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쉬는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책만 봐.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학교는 누구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쵸?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렇잖아. 보통 내가 1지망, 2지망에서 선택한 학교가 안 되면 동네에서 가장 공부 못하기로 소문난 학교에 배정되기 마련이잖아. 그쵸?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수 목적어가 아닌 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보통 선택해서 간 학교가 일반 학교면 우수해봤자, 동네에서 조금 우수해봤자 자기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망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코스로 빠져들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고난도 내신 유형. 우리 학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봤자 안 돼요.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모의고사를 봐도, 영어 모의고사를 봐도 막 7, 8, 9등급이야. 이런 친구는 지금 막 노력해도 영어 내신을 따라잡긴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제외하면, 하위 20% 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현재 내신 스테이터스를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 범위가 넓으면 그 난이도는, 그쵸,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패스. 봅니다. 겸손한 선행학습.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선행을 정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어려운 학교는 아닌데, 시험이 어렵진 않은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라서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다. 물론 이거는 노력 여하에 의해서 내 능력은 바뀌는 거지만 지금까지 나의 히스토리 자체는 못 바꾸잖아. 그지? 맞아요. 이건 내적 요인이면서도 외적인 요인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면, 그쵸, 무조건 플러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우리가 지워야 할 외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없는 걸로 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요인을 봐야 될까? 이런 걸 봐야겠지.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뭔데? 뭘 바꾸면 내가 실패의 코스에서 성공의 코스로 갈 수 있겠는데, 이런 걸 보셔야겠죠. 그 내적 요인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 의존도. 내가 얼마나 학원에 의존을 하고 있느냐. 출제자 문제죠.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비교과에 얼마나 내가 신경을 쓰고 있으며, 몇 주짜리 계획으로 내신을 대비하느냐. 이걸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야. 봅시다. 제가 학원 선생인데 학원 의존도를 낮추라니, 그죠? 이건 뭐야? 뭐 오블성설인가? 누워서 침 뱉기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내신 대비를 해줌에 있어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케이스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어. 학원에 완전히 진짜 무슨 좀비처럼 앉아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러고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10몇 년의 강사 경력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 학교에서 배운 교재나 학교에서 나가고 있는 부교재를 갖고 와서 점검을 해보면 낙서만 돼 있고 필기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친구는 선생님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냥 보통 수준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힘든 거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문제은행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친구들의 또 특징 뭐냐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좀비처럼 따라하다가 막판에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문제만 풀어. 문제 풀고 맞힌 건 넘어가고 틀린 건 답지 보고 오답 처리하고 그리고 계속 넘어가. 맨날 문제 더 주세요. 문제 더 주세요. 문제 더 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상위권 친구는요 문제 많이 안 풀어요. 딱 필요한 정도만 풀고 본문 봐요. 공부를 못하는 지름길이지. 그 다음에 이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혼자 공부하라고 냅두면 휴대폰하거나 딴짓해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봐요. 학원에 불렀어. 공부를 시켰더니 딴짓을 해. 그리고 수업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수업해라 내가 이러고 좀비처럼 들을 테니. 근데 이런 친구는 어차피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학원에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게 나아요. PC방 가셔가지고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게 나아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내신 대비를 학원에서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품는 게 사치야. 왜 오냐고. 학원 선생님들이 힘들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원에서도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친구를 최대한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1 목표가 돼야 해. 그러니까 내 수업만 들으면 너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엄연한 그것은 공개적인 사기 행각이에요. 왜냐면 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모두가 1등급 맞아? 1등급은 상위 4%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를 행사해요. 친구한테. 그 에너지가 뭐 포지티브한 에너지든 어떤 뭐 네거티브한 에너지든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못 받아들여. 그러면 저랑은 같이 못 가. 이거 저 같은 선생님들하고는 같이 못 가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학원에 있으면 학원에 그쵸 월세 내는데 도움만 주는 친구들이에요. 절대로 안 돼. 이게 안 되면 왜 성장하지 않느냐? 내가 혼자 공부하고 뭔가를 사고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쵸? 궁금한 게 생겨. 그 과정상에선 당연히. 궁금한 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제가 해결해 줘야죠. 선생님들이 해결해 줘야지. 그치?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모르게 있어서 질문하는 건 물론 그것도 성장이 되겠지만 그 성장폭은 현저히 낮다고. 나 혼자 공부할 때 조용히 공부할 때 깨닫는 것 자체가 진정한 알미예요. 아시겠어요? 좋았어. 출제자를 응시해라. 이 얘기를 좀 안 했구나. 보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교재에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종소리 들려서 좀 미안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불러놓고 야 학교에서 오늘 뭐를 수업했니? 야 7단원에서 중요한 문법 학교에서 뭐 했는지 한번 볼까 했을 때 이 친구 하나도 몰라요. 왜? 잤어 수업 시간에. 학원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잤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 특징 뭔 줄 알아요?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정말 외워야 된다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해.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끄적 적어놓고 복습도 제대로 안 해. 근데 내가 질문 한번 해보자. 배우고서 곧 이틀 안에 까먹을 거면 뭐하러 배우지? 응? 내가 불쌍해서 배워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냐고. 보자. 나는 대학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그치 뭐 잊어도 돼요. 듣고 잊어도 돼.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나
돈을 내고 보습학원에 가는 친구, 단과학원에 가는 친구는 대학 가는 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목표로 작용하고 있는 친구잖아. 그런 친구가 공부 방법이 형편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학교에서 출제하는 당사자가 수업하는 것도 제대로 안 들어.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배운 것도 이틀 안에 까먹어.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그죠? 이런 친구들은 진짜로 진정한 뭡니까? 좀비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학업적으로는 절대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나올 수가 없어. 보자. 그 다음에 자료 정리의 체계화.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뭐냐면, 야, 학교에서 내준 프린트 갖고 와봐. 프린트가 없거나 막 가방 저 구석에 구겨져서 프린트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친구들이 그 프린트문을 제대로라도 공부한 적이 있을까? 공부하고 복습이나 한번 했을까? 아니지. 아니야. 그걸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내가 필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형광펜 칠도 막 했어. 그런 친구는 그게 아까워서 함부로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과목별로 이렇게 프린트를 철할 수 있는 폴더 같은 걸 갖고 다니겠지. 그지? 맞아요? 그런 자세만 봐도 안다고. 모의고사는 그런 꼼꼼함이 없어도 내가 선행만 많이 하면 잘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학교 내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알겠죠? 성적이 꾸겨져요, 정말로. 그 다음에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성적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 프린트는 학교에서 왜 나눠주냐면,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펌으로 줄게, 이런 경우는 없어. 출제 그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 정보를 소홀히 한다고? 그쵸? 내신 성적을 올릴 생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좋아, 계속 가보자. 비교과 다이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보자. 우리가 내신 대비라는 건 그래. 날짜가 정해져 있어. 날짜가 정해져 있지. 학습 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이 된단 말이야. 그 시간은 유한하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또한 유한하지. 그렇잖아. 여러분이 눈 뜨고 있는 동안 다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학습 시간 유한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어. 비교과를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동아리라든지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활동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시험이 3주 남았는데도 여전히 그 활동에 매진해서 내가 학업 과정이 허술해졌어. 학원 복습은커녕 학교 내용의 복습도 못했단 말이야. 가령. 그런 친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쵸? 교과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는 내신이 4점대, 평균이 5점대 혹은 6점대야. 나는 다소 비교과가 화려하단 말이지. 그럼 이 친구가 이 화려한 비교과를 가지고 4, 5, 6등급의 교과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없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도 교과가 일정 정도 점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이야. 총점으로 가는 거야. 자기소개서,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5, 6등급 낮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비교과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점수가 안 좋으니까 불성실 영역에 들어가겠지. 아, 얘는 불성실한 카테고리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가 노력해서 이걸 만들어도 애초에 써먹지를 못해. 이 점수가 좋지 않으면 단순하지, 그지? 이걸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래.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 회피 행동을 경계해야 된다. 잘 봐. 내가 비교과를 정말 신경을 쓰고 싶어. 뭐 동아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교과에 정말 신경을 쓰고 싶은데 봐. 이게 시험이 다다음 주인데 이거를 열심히 한다? 선생님 뭐라고 보는 거야? 일종의 회피 행동으로 보는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하지. 우리 대학생들도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갑자기 막 당구장 가고 싶고 PC방 가고 싶고 막 친구들끼리 막 잔디밭에 놀면서 자장면 시켜 먹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 도망치고 싶은 거지. 도망치고 싶은 거야.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하면 일종의 정당성도 입증되는 거야. 나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반 1등도 PC방 갔어 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
시험이 인접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합리적인 판단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이게 하기 싫어서 나온 회피 행동인지 그걸 판단해 달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았어. 봅시다. 이게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데요. 탄탄한 6주 계획 혹은 7주 계획도 괜찮아. 내신 대비. 이걸 잘 세워달라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이건 잘하더라. 이건 잘하더라. 시험이 이때야. 근데 딱 보니까 2주 남았어. 와, 이때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급 친구도 2등급, 3등급, 4등급 친구도 열심히 공부해. 5, 6, 7, 8은 열심히 안 해. 5, 6, 7, 8은 열심히 안 해도 똑같죠. 5, 6, 7, 8이야. 그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제외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이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 근데 봐봐. 그 중에 어떤 학생은 모의고사 영어 등급이 항상 1인 애가 있어. 3월을 보던 6월을 보던 9월을 보던 그 아이는 모의고사 영어 등급이 1. 진짜 애가 실수를 해도 2등급이 나와.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이미 남들보다 단어도 많이 알아. 남들보다 문법도 많이 알아.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결론. 영어 시험 보기 2주 전, 3주 전부터만 봐도 이 친구는 그치 학교 내신 등급 잘 나올 수가 있어. 왜 그럴까? 그치 총 공부 시간이 적어도 되는 거야. 단어 많이 하니까 단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지. 앵간한 어법은 다 읽힌단 말이야.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 교재하고 부교재 여러 번 읽으면서 약점 공략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저는 영어 등급이 시험 보면 모의고사 등급이 4예요. 이런 친구는 어떡하지? 이 친구는 교과서도 어려운 거야 자기한텐. 하다못해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 전체나 지문의 일부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1, 2등급 친구보다 3배에서 4배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돼. 언제 하지? 이때? 안 돼. 늦었어. 이때 내가 영어를 중시해서 영어를 그럼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영어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버릴까? 다른 과목, 사회 과목이랑 과학 과목 같은 그런 게 피해를 보게 되지. 뭐 국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 시험 대비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자기가 항상 중간기말고사 볼 때 한두 과목이 펑크 났던 적이 있을 거야. 그 친구는 어떤 공부 스타일이야? 정말 하위권 공부 스타일로 하는 거야. 자기가 머리는 좀 좋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공부 스타일은 하위권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시험 기간이 6주, 7주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주부터 총력을 다해서 덤벼야 성공할까 말까 하다고.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공부 패턴이 이런 사람이 있어. 난 시험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 남았을 때는 별로 몸이 활성화도 안 되고 정신도 바짝바짝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영화도 보고 학교에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고 난 원래 그런데 그러면 자기 스타일은 어차피 내신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 거야. 그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어느 학원을 가든 어떤 인강을 듣든 어떤 과외를 받든 어차피 꽝이야. 왜? 하위권 스타일이거든. 공부 방법 자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는 되는데 내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왜? 수능 성적은 있잖아.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칠수, 팔수 하면 성적 바꿀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학생부 성적 있잖아. 이건 바꿀 순 없어. 물론 정시로 가는 친구는 삼수, 사수 하면 학생부가 지워지고 수능 성적으로 학생부를 갈음할 수 있어. 대신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다 삼수, 사수 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내 말은 한 번 쓰여지면 지워질 수 없는 내신 대비를 준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 6주, 7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그 계획을 지켜달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입시라는 게 고3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시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쵸? 내가 이제까지 선행을 많이 못 해봤어. 괜찮아. 지금부터 6주, 7주 계획 잡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어. 공부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고 정교재가 그리고 부교재가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1단원을 막 초점 박살 내야지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1단원만 이렇게 파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의 눈만 이렇게 정밀 묘사해서 그린 다음에 나머지를 막 그리진 않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 전체 범위의 단어와 해석 이걸 마스터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봐. 분석이라는 건 나누어 이해한다는 얘기지. 끊어서 왜 여기 이게 들어갔지? 왜 문법적으로 이게 말해야지?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복잡하거나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만 영작 연습을 해보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처음부터 영작하려고 돈 비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힘들어하는 혹은 앞으로 힘들어할지 모르는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마스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이런 사례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많은 학생을 봐왔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60점이야. 모의고사. 그럼 보통은 모의고사가 60이라는 건 듣기 평가 빼고 나면 독해는 거의 맞추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치? 찍어서 맞추거나 쉬운 거 한두 개 도표 이런 거 맞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이 친구가 내신 영어는 이런 애들이 90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치? 6주간 7주간 노력을 많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영어만 드립다 공부하느냐? 아니야. 내가 모의고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영어 내신이 90점이 나오는 애는 다른 과목도 잘해. 왜? 공부 요령을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잘 나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래야 내신을 잘 나올 수 있는 거야. 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우 저렇게까지 해서 내신 나와야 되나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모두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내가 내신에 신경 쓴다라는 건 1등급, 2등급, 보통은 3등급 이 안에 들고 싶다는 거잖아. 보통. 그렇지?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 가치관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학업적인 데 있는 거야. 내가 그런 학생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나는 공부 못해도 되는데 이런 학생은 아예 이 영상 자체를 보지 않을 거니까. 되시겠죠? 여기에 진입하고 그럼 이 안에서도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시려면 남보다 영리할 필요는 없지만 영리하게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서 영리해야 돼. 여우같이 공부해야 돼. 좋았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 영어 성공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적인 요인을 바꿔야 돼. 날 뜯어 고쳐야 돼. 그죠? 학원은 거들어줄 뿐이야. 좀비처럼 앉아있는다고 학원이 다 해줄 수 없어. 그리고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직접 강의하는 선생님 시간에 눈 크게 뜨고 필기 열심히 하면서 그 필기한 내용을 공부해야 돼. 그거 갖고 부족할 것 같으면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 담당 선생님한테 필기 내용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정확히 맞춰서 해석을 하지. 해석이 아니라 해설을 해주지. 그치?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내면화 완전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쵸 실력 자체가 오르진 않아요.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1, 2등급 맞을 수 없어. 그리고 비교과를 줄이고 6주 계획을 실천해라. 6주 전부터 직전 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의 입시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비단 영어, 내신, 성적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야.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